안녕하세요. 2026년 3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의 향후 전국을 결정지을 지난 2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의 최종 집계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국 77개 지방의 투표 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헌법 개정안은 투표자의 58.64%가 찬성표를 던져 반대 30.49%를 압도하며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차기 정부의 개헌 동력이 공식적으로 확보됐습니다. 지역별 투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83.54%의 파탈룬주였으며 그 뒤를 이어 람푼주가 81.7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자 수와 집계된 표수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유권자가 서명 후 용지를 받지 않거나 투표지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한 특이 사례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선관위는 일부 오류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재투표와 재개표를 완료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에너지 위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타폰 룩피분 에너지부 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태국은 9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료기금을 투입해 오는 3월 17일까지 경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류 사업자의 의무 비축 비율을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해 공급망을 더욱 단단히 할 방침입니다. 국내 수급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인접국인 라오스와 미얀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전력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확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및 석탄 발전 비중을 높여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에서 나타난 품귀 현상이 매점 매석이나 불안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엄격한 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소비를 유지하면서도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중고차 시장이 신차 가격 인하와 가계부채라는 이중고를 맞으면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문을 닫은 업체만 1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룽타이 은행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하거나 파산한 중고차 매매업체는 모두 1000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과거 5년치 누적 기록보다 2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위기는 무엇보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고공행진하는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중고차 판매량은 2년 전보다 22%나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하락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신차 가격이 파격적으로 낮아지면서 중고차 업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가를 최대 40%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 순이익률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0.5%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제는 재고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량 보유기간이 한 달 길어질 때마다 이익률이 2%씩 줄어드는 만큼 인기 차종 위주로 물량을 빠르게 순환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태국의 소비자 물가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보조 정책이 물가 안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8% 하락했습니다. 이는 육아와 전기요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민생 대책이 효과를 거둔 덕분인데요. 덕분에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물가가 가장 안정된 나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 심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만약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식품 가격이 최대 50%까지 폭등하며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소비 심리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기준금리 인하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중동 말 유가 상승이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류비와 매점 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태국의 핵심 수출 동력인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분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농업협동조합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연간 최대 700억 밭에 달하는 중동형 수출길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국제 유가 상승이 농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특히 쌀과 참치, 통조림, 천연 고무 등 주요 품목의 항로가 막히거나 보험료가 급등할 경우 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부는 비료와 농약 등 유가에 민감한 농자재 가격이 부당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를 빌미로 한 매점에서 캥이를 사전에 차단해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나로 차관은 아직은 정부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농민 보호를 위한 심층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멀쩡하던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멈춰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져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방콕 광통남 지역의 이른바 타운인타운 일대에서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오토바이들이 집단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하루에만 10대 이상의 차량이 먹통이 되면서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수백 미터씩 직접 밀어서 이동시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밀 조사 결과 이 미스터리한 소동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전신주에 설치된 스마트 전기 계량기로 밝혀졌습니다. 전력 당국이 전기 사용량 확인을 위해 도입한 이 스마트 미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파가 오토바이 스마트키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충돌하면서 강력한 신호 간섭을 일으킨 겁니다. 공익을 위해 설치한 첨단 장비가 오히려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부작용을 낳은 셈입니다. 방통위는 즉각 해당 기관의 송신 출력을 낮추고 주파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공용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만큼 민간 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국 북부의 보석이라 불리는 치앙마이가 최악의 미세먼지 위기에 갇혔습니다. 5일 기준 치앙마이의 공기질 지수는 전 세계 오염 도시 중 5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태인데요. 위성 분석 결과 인근 지역 산불로 발생한 거대한 연기 구름이 분지치형인 치앙마이 도심으로 흘러들어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주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당국은 향후 3일 이내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대기 오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앙마이는 산불 순찰대를 증원하고 농작물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기 흐름이 멈추는 오후 늦은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 사이에는 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들에게 실내 머무를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세먼지 차단 전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기름 사재기 방지책이 뜻밖에도 장내 문화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짠타부리의 한 사찰에서는 최근 주요 정유사들이 개인용 용기에 기름을 담아가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서 화장에 필요한 디젤유를 구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통 시신원구를 화장하는 데는 약 10리터의 디젤유가 꼭 필요한데요. 돈을 들고 주유소를 찾아가도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게 아니면 탈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현장의 장례 지도사들은 기름값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이제는 아예 구할 방법조차 없다며 정 못 믿겠다면 고인의 시신을 주유소까지 모시고 가서 확인이라도 시켜줘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주유소에서 사찰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촌부리의 한 화물차 주차장에서 비어있던 유조차가 폭발해 주차 관리인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촌부리 시라차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8륜 대형 유조차 탱크가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를 지나던 30대 주차 관리인이 폭발 충격에 100m가량 튕겨나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유조차는 기름을 모두 배달해 비어있는 상태였지만 폭발력이 워낙 강력해 5만 리터 규모의 거대 철제 탱크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탱크 내부에 남아있던 유증기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운수업체가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엄중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방콕의 유명 윤가에서 불법으로 손님을 접대하던 한국인 남성이 태국 이민국 단속에 걸려 입건됐습니다. 태국 제1이민국은 5일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방콕 수티산과 락프라오 일대 사업장을 급습해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티산의 한 호스트바를 수색하던 당국은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술을 서빙하며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친구의 권유로 태국에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노동허가 없이 손님을 응대하며 매달 약 3만 밭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국은 락프라오의 한 식당에서도 노동허가 없이 일하던 외국인 7명을 추가로 적발했는데요. 프라삭 이민국장은 불법 취업은 현지 고용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유흥업소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휴양지 파타야 인근에서 참혹한 고문 흔적이 남은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일 오전 9시 반쯤 청부리 박남운군의 한 호텔 인근 철길도로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몸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상처가 가득했는데요. 법의학팀의 검안 결과 남성의 온몸은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양다리에는 전기 충격기에 지져진 듯한 자국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등 전체에도 뜨거운 물체에 데인 듯한 화상과 물집이 가득해 숨지기 직전 며칠 동안 누군가에게 잔인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대사관에 연락해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서 3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계 온라인 사기 스캠 조직에 감금되었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도 조직적 범죄 연루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해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배후에 있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태국의 군사적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태국은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수치로 전통적인 군사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를 제친 역대급 성적표입니다.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태국의 존재감은 뚜렷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지역 3위 자리를 굳게 지켰는데요. 특히 첨단 국방 기술로 유명한 스웨덴이나 싱가포르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태국의 국방 현대화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이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시스템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이번 순위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웃 나라인 미얀마는 35위, 말레이시아는 42위, 캄보디아는 83위에 머물면서 주변국과의 전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5위를 당당히 지키며 글로벌 군사 강국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군 현대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재기를 막겠다는 주유소의 규정에 맞서 거대한 포크레인을 직접 끌고 주유소에 나타난 차주의 영상이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주요 정유사들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용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통에 기름을 담아주는 것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한 건설장비 기사가 기막힌 전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굴착기나 트랙터 같은 대형 장비는 주유소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평소에는 통에 기름을 받아와 현장에서 보충해 왔는데 이 길이 막히자 결국 장비를 통째로 끌고 주유소 습격에 나선 겁니다. 당황한 주유소 직원도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거대한 포크레인에 기름을 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을 본 시민들은 기름값보다 이동하는 데 드는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며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
건설 현장과 농가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씁쓸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파타야 해변에서 새벽 시간대 트랜스젠더들이 알몸 상태로 외국인 관광객을 추격하는 유례없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5일 새벽 5시쯤 파타야 비치 인근 도로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버터이 2명이 인도인 관광객을 뒤쫓으며 거친 욕설과 함께 벽돌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길을 가로막았는데요. 소동이 커지자 현장에 있던 시청 직원이 수건을 빌려 이들의 몸을 가려주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변의 중재 끝에 인도인 관광객이 현장에서 대금 2,000밧을 지급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양측은 별도의 고소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알몸 육탄전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파타야의 관광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도시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야간 순찰과 치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